외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예쁘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 감동을 줬을 때 더 그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손에서 계속 피가 났었어요. 이 손톱 끝에가 다 갈라져 있어가지고 건조해서 급할 때는 벌어진 사이에 순간접착제 붙이고 작업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부끄럽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너무 어렵고 분량도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아마 이게 그냥 돈을 버는 사업으로만 접근했다면 예전역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개 명맥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워낙 산업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꿈꾸는 건 저의 최종 목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이건 한국에만 있다. 이 원조는 한국이다. 라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게 하는 원조가 되고 싶어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돼요? 저는 자개로 상품을 만들어 가치를 전하고 있는 이현경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자개 전공을 하고 대학원도 나오고 자개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공예 전공 안에 목칠 전공이라고 있고 그 안에 다루는 재료가 자개가 있어요. 그러면 스승님이 계시겠네요? 네, 그렇죠. 혹독하게 배우고 막 그런 건가요? 대학이라서 그렇게 배우지는 않지만 제대로 배우게 하시죠. 여러 가지 공예 있는데 왜 이걸 선택을 하셨어요? 자개를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처음 봤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개를 이제 사려고 자개가 파는 곳을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자개 가게에 있는 자개가 다 보석으로 보였었어요. 이렇게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데 한쪽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털었는데 그 먼지 안에서 나오는 그 반짝거리는 게 아직도 제가 온몸이 전율일 정도로 그때 너무 임팩트가 강했거든요. 그거에 매료돼서 20년 넘게 이러고 있어요. 저는 자개 하면은 네. 자꾸 그 할머니 집 장롱이 자꾸 떠오르는데 맞아요. 네. 그것도 자개가 맞죠? 네, 맞아요. 얘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소비자들은 그렇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개가 이렇게 예뻤나요? 이런 자개 텀블러는 처음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요? 네. 저희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처음 시장 조사했을 때는 없었어요. 이제 이게 조금 유명해지고 하니까 비슷한 게 많이 나오긴 하죠. 이게 전통적인 거잖아요.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 거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자개는 거기에 뒷받침해주는 재료로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목련이나 이런 연꽃 같은 경우도 다 옛날 서화에 있던 그림인데 얘를 다시 리뉴얼해서 저희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을 하게 된 거죠. 자개가 충분히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완전히 매력 덩어리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새침대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상치도 못했는데 써보면 다른 색이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망쳤다라고 생각했던 자개 색이 너무 예쁠 때가 있고 늘 저를 지치지 않게 하는 게 이 자개 색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눈에만 예쁜 게 아닐까요, 혹시? 아니죠. 아름다움, 예쁨은 누구한테나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이니까 끌고 가야 돼 라는 생각보다는 예쁘니까 살 수 있게 내가 가지고 있고 싶게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제품 대부분 90% 이상 해외 선물용이 많아요. 저희 제품 하나 나갈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 그래서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많고요. 선물을 하면 받는 분들이 반응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네, 엄청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피드백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제는 저 아시는 교수님이 국회 갔다가 받으셨다고 저희가 국회의장 선물용품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일이 이렇게 확장될 줄 아셨어요? 전혀 몰랐죠. 작은 작업하는 작가 그리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 정도였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에 다 텀블러로 덮고 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날도 있고 놀래서 두려움이 크죠. 이제 직원들도 많아지고 또 어떤 날은 또 자부심을 갖고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날도 있고 전통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네. 어떤 좀 사명감? 네, 그런 것도 느껴지시나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거를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돈일까 뭘까? 물론
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근에 내린 결론은 사명감인 것 같아요. 물론 큰 수익을 내면 더 좋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겠지만 그거 이전에 일단 한국적인 이런 문화를 계속 펼쳐나가고 이어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넘어갈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 완성되는데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까칠까칠해요. 자개만 올리면. 투명막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게 한 10번에서 11번까지도 올라가거든요. 한 번 올리고 몇 시간 말리고 또 한 번 올리고 몇 시간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샌딩해서 다시 또 올려야 되고. 자개를 좀 대량으로 팍팍 좀 찍어낼 수는 없는 건가요? 안 돼요. 지금 자개라고 하고서는 자개가 아닌 걸로 생산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자개 모양 필름, 자개 모양 스티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제품도 좀 많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굳이 저거를 정말 천연자개로 다 붙여야 되는 게 의미가 있냐. 요즘에 새로 나온 좋은 재료들도 너무 많은데 자개빛이 나는 뭐 본질적으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저의 사업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굴하지 않고 자개의 질을 계속 고수하면서 그다음에 수공적인 부분도 그대로 다 가져가고 있어요. 자개도 재질이 굉장히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자개의 재질은 제가 아는 한 국내에서 제일 좋은 급을 쓰고 있어요. 자개 판을 만드는 단가 자체도 일반 자개보다 조금 더 비싸요. 자개 공예를 지켜가겠다. 이 자개 아름다움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끝까지 지켜가려고 해요. 생물이다 보니까 두께도 다 다르고 쪼개져서 나오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보고 사람이 느끼고 만져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수공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손으로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미세하게 텀블러 하나하나가 다 다르겠네요? 네,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자개의 빛은 다 다르고요. 쪼개지는 모양도 다 다르고 마감을 했을 때에 느껴지는 느낌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는 강점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선물을 받으면은 나만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게 돌려보면 빛깔이 굉장히 틀려요. 저 가끔 멍 때릴 때 그거 하거든요. 자개 놓고 돌려보는 거 많이 해요. 그러면 빛깔이 계속 틀려요. 근데 멍 때리기 너무 좋아요. 일이 너무 많고 머리가 너무 복잡한 날은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보고 있으면 그게 되게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자개판 깔아놓고 자개멍 되게 섬세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디테일을 잡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세밀함이 다 모여서 결국에는 완성도를 높이기 때문에 텀블러가 하얀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 돌아가면서 그 그림이 보여지면서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는 얘가 어느 각도에서도 예뻐야 되기 때문에 왜곡되는 부분, 그러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 측면에 돌아갈 때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 감각을 좀 살려서 돌려가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죠. 저거 판매하시는 거예요? 텀블러 이렇게 막 색깔 있는 거? 이거요? 네. 이건 저희 데이터. 텀블러 인쇄하는 기계의 색과 화면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작업을 해야 돼서 보면 이렇게 색깔 칩들이 여기 보여 있거든요. 이 색을 여기에서 갖고 와서 얘랑 동일시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모니터로 보는 색상이랑 실제 색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차이도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안 되죠. 오차를 최대 줄여야지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의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잘 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칠을 하면은 어떤 네. 색이 나오겠다 이렇게 감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기계마다 달라서 이거 보고 칩 보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림이 있네요. 디자인해서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밑그림이 되고 지금 하는 작업은 여기에 맞는 자개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곡면인데 이게 어떻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저희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게 기술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라고는 저희만의 노하우가 계속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자개가 그러면 휘어지는 건가요? 네, 사실은 자개 자체는 휘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곡면에 붙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안 휘어도 되게끔 만들어서 자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은 전통 방법에서 착안해오기는 했어요. 전통적으로 만드는 방식에서 좀 더 현대적인 기술을 좀 더 노하우를 넣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한 거죠. 이 방법을 직접 고안하신 거예요? 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너무 어렵고 분량도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아마 이게 그냥 돈을 버는 사업으로만 접근했다면 예전역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사명감, 자기에 대한 애정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개가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코팅하러 이제 작업을 보내야 되는데 먼지가 하나라도 묻어 있으면 그게 칠할 때 들러붙기 때문에 그런 불량으로 가거든요.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 보면 네. 조그만 흠집이 있으면 이렇게 땅바닥에 깨버리잖아요. 팍 그쵸? 박살내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공예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손에서도 계속 기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저 여기 생산하시는 분들은 손에 핸드크림 이런 거 못 바르게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기름 성분이 돌면 마지막 코팅할 때 걔가 분리를 일으켜요. 그게 제가 제일 죄송한 부분이긴 해요. 겨울에는 손이 다 터버리거든요. 이게 손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장갑을 껴도 감각이 안 나기 때문에 맨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한겨울에 이게 스테인리스라서 잡기에도 너무 차갑고 손은 계속 트고 해서 좀 애로사항이 크죠. 제가 보는 기준보다 더 정밀하게 보시거든요. 검수할 때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는 것들도 다 안 된다고 막 걸러내시기도 하고. 대표님 손도 많이 트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손에서 계속 피가 났었어요. 이 손톱 끝에가 다 갈라져 있어가지고 건조해서 밤에 잘 때 항상 핸드크림 듬뿍 바르고 장갑 끼고 자도 다음날 다시 또 벌어지니까 급할 때는 벌어진 사이에 순간접착제 붙이고 작업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부끄럽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끝까지 책임도 져야 되고.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느낌?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이뻐요. 하면서도 이뻐요? 네. 이쁘고 자부심도 있고. 공장에서 1차 검수가 돼서 오긴 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더 해요. 손으로 만져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완성된 물건 만지듯이 박스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오는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열어서 자세히 보면 이물질 같은 게 이제 튄 거죠. 어디에 이물질? 아, 저게 눈에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요. 저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모든 공정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모아서 리퍼브 행사를 해요. 저희가 리퍼브로 팔아도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판매된 것들은 전액 다 환경단체에 기부해요. 네. 받았을 때 기분 좋아야 되니까 포장도 다 수공이에요. 딱딱 들어가는 건 또 너무 안 예쁘고 해서 손 느낌 나게 이게 수건이나 행주로 쓰라고. 아,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종이 하면 좋긴 한데 버리면 또 환경 오염이잖아요. 많이 나갈 때는 어느 정도로 나가게 돼요? 한 건에 한 뭐 1000개, 2000개 뭐 이렇게 단위로 나갈 때도 있고요. 몇백 개씩은 나가는 거는 계속 예사.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선물이 필요할 때 많이 찾으세요. 외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예쁘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진짜 뿌듯하시겠네요. 네, 들어오는 수익 막 돈 이런 거보단 그런 감동을 줬을 때 더 그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브랜드 이름이 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장이 우리가 아는 장이, 쟁이 그 장이 맞나요? 네, 맞아요. 대장장이, 뭐 미장이 이런 것처럼 대학 시절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 진정한 쟁이가 되라고 저한테 얘기하셔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기 경비 아저씨는 저보고 장미 오셨냐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자기의 명맥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워낙 산업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구하기도 어렵고 자개가 천연 자원이다 보니까 바다가 오염돼서 이 빛깔이 점점 예전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개 모으는 게 취미인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대학원 때 썼던 자개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때 자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되게 튼튼
튼튼하고 건강한 자개들인데 요즘 거 보면 많이 안타깝죠. 저희가 최상품을 가져다 쓴다고 해도 많이 미흡하다고 느껴져요. 혹시 뭐 자개 이런 거 교육 같은 것도 하세요? 교육은 하고 있진 않아요. 많이 의뢰들 하시는데 사실 상품 만들어서 완제품 내놓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개를 배우고 싶은, 전수를 받고 싶은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딱히 이렇게 소개해줄 만한 곳이 딱 떠오르지는 않나요? 아, 그럼 그 정도로 네. 좀 많이 없다는 맞아요. 얘기가 네. 되겠네요. 누군가는 또 전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르치고 이런 거는 올해는 해봤지만 사실은 제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뛰어나신 분들이 하시는 게 맞고 저희는 상품으로 파급시키는 게 저는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켜나간다는 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야지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 가서 거기서 또 꽃을 피우고 교류가 일어나고 하나의 매개체들이 다 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쭉 둘러보다 보니까 네. 직원분들이 전부 여자분들이시네요. 아, 그게 장점이고 단점이기도 한데 혹시 뭐 남자분들이 하면 부정타거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아니요. 저는 남자 직원을 매번 뽑는데 안 와요. 자기를 다루려면 좀 예민하고 손끝이 좀 야물어야 되는데 편견일 수도 있긴 한데 남성보단 여성분이 더 적합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뭐 미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전혀 저희는 원합니다. 언제든 남성 직원분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네. 또 현실적으로만 하기에는 내 또 꿈이나 이상이 아쉽고 그런 분들한테 혹시 경험자로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도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명일 뿐이긴 한데요. 제가 굽혀지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정말 그 꿈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저는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하루에 아주 조금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하루 쌓이고 그리고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하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방향을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도 방향 없이 하루하루 그냥 급급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최근 몇 년간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고 매일매일 그 방향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게 번아웃이 오거나 멘탈이 흔들리거나 그런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목표가 명확해지니까 네.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 연말에 힘들었어요. 분량도 갑자기 막 6,000개씩 나고 거래 업체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게 한꺼번에 와서 사실은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완전히 무너졌을 건데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결하지 뭐 오히려 주변이 더 걱정할 정도로. 근데 그 근간에는 그냥 어차피 이것도 그냥 과정이고 얘가 지나가면 또 그 앞에 가 있을 거니까 그 방향으로 맞춰 가서 서 있을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자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좀 이루고 싶으신 게 있어요? 제가 꿈꾸는 건 저의 최종 목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이건 한국에만 있다. 이 원조는 한국이다. 라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게 하는 원조가 되고 싶어요. 자기하면 한국이지. 한국에 장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전국에 정말 소수일 것 같거든요. 네, 스스로 네. 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난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능력이 크게 없거든요. 디자인을 너무 잘하거나 뭐 판매를 너무 잘하거나 어떤 특별한 기술은 없는데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내세우라고 하면 끈기? 그냥 포기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 그거는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